이 내용은 제 두 번째 책 밤 10시마다 맘카페 글 쓰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책 중에 실수는 나의 특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춤법 틀리는 작가. 난 오늘도 간단한 게시글에 맞춤법이 틀렸다는 말을 들었다. 아이고, 이런, 내가 두 번째 책을 180장이나 쓰고 있다.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글을 쓰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어느 교수님이 이기적인 유전자란 책에 빠져 하루 종일 읽었는데 새벽이 되었는데도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했고, 자신의 인생은 그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했다. 밥 먹기를 잃을 만큼의 열정. 나도 버금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밥은 먹었지만 나가지도 않고 글을 썼는데 5시간이 지나 있었다. 사실 며칠 전 재능이 없으니 그만 쓰지 그래? 라는 말을 내 반쪽에게 듣고, 라이트 형제도 비행기 만든다고 할 때 그만두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의 아버지래. 원래 가까운 사람은 재능을 못 알아보는 법이야.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래도 위축되어 쪼그라드는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내 첫 책을 주었더니 하루 만에 맞춤법 체크를 해서 돌려주었던 나의 최측근. 맞춤법 들리는 작가도 귀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나의 셀프 자존감 회복법이다. 요리 못하는 요리사? 음정 틀리는 가수? 색감 없는 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감이 확 부어지려는 순간, 샬랄라, 작년에 내게 어떤 분이 주신 댓글이 오늘 날짜로 딱 수면에 오르는 게 아닌가? 내 블로그는 오늘 날짜로 쓴 게시글이 7년 전부터 10개 이상 뜬다.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이 날 위로하고 힘을 주시나 하는 마음이 뭉클해진다. 우린 완벽한 논리와 문맥, 맞춤법을 갖춘 신문사설을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맞춤법이 틀린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보낸 카톡에 펑펑 눈물을 흘리고 난다. 그곳엔 짙은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내 붓을 꺾게 하는 많은 우울함이 찾아와도 난 단호히 거부한다. 누군가를 분명히 바꿀 힘이 내 글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건 질그리스에 담긴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제 맞춤법 고쳐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진심입니다. 그 단어는 이제 또 틀리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빨 빠진 호랑이샘. 난 요즘 정말 실수를 많이 한다. 급기야는 어떤 학생네 집에 전화를 해서 10분 넘게 상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아이 집이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다니 정말 평생 처음 있는 신기한 실수였다. 어제는 1시까지 회의를 하는 날인데 난 느긋하게 1시 7분에 버스를 타면서도 내가 12시 7분에 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나 때문에 2시에 회의를 했다. 뭔가의 생각에 골몰하다가 학원 식당에 반찬 7개의 뚜껑을 닫는 걸 잊기도 했다. 한 소리 들은 후 아차 하고 뚜껑을 닫았다. 한 학생을 울려서 지문이 닳도록 사과하기도 했다. 리스닝 수업 듣기를 다른 걸 틀어 아이들이 다른 걸 풀기도 했다. 그런데 13번이나 잘못 들려줬는데도 쌤 13개 다 지울게요. 헉, 이렇게 착한 애들이 있다니. 난 실수를 정말 매 순간 한다. 그래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배우고 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난 실수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다그치지 않는다. 숙제를 못해와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많이 피곤했구나, 다음에 잘해와,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내 부족함을 이해받았으니 나 역시 학생들의 부족함을 그냥 이해가 된다. 한때 호랑이쌤으로 아이들이 부들부들 떨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아이들이 놀리고 복도에서 팔로 막으면서 건너가 보라고 장난까지 친다. 이빨 빠진 호랑이쌤의 삶이 좋기만 하다. 한 번 더. 2번 내게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다. 화내고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맘속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렴,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난 그 소리에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뭔가를 묻자 밥도 안 먹고 온갖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었다. 약속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 이번에 만날지 아닐지 몇 번을 바꾸었다. 그 사람은 내 톡을 일십한 채 4일이 지나 있었다.
나도 그 사람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었다. 약속을 자주 바꾼 것 말이다. 그런데 난 일십을 정말 싫어해서 그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연락와서 이어진 관계여서 그 사람의 간절함으로 이어진 건데 이게 뭐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역시 이번에도 그 소리가 내면에서 들렸다.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주어 보냈다. 내 자잘못을 누군가에게 따지는 일이 생겼다. 사실 그 사람의 불성실함을 한번 짚고 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날 지적하니 적반하장같이 느껴졌지만 서로 봐주자고 얘기를 마무리했고 오히려 칭찬도 듬뿍 해주었다. 몇 주 내내 기회를 주란 음성 때문에 5명을 잃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잃은 관계들은 그들이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의 용량이 작아서 생긴 일이었단 마음이 든다. 칼 들기 전에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좋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좋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다. 내가 가진 칼이 너무나 예리하고 그걸 자주 사용해서 그런 것이다. 저도 글로 써주면 안 돼요? 있잖아, 한 아이가 자기 글로 써달래서 어떻게 쓸까 생각 중이야. 쌤, 저도 써주면 안 돼요? 되고 말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이 아이. 이 아이는 늘 호기심 천국이다. 내가 칭찬을 해주면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하고 다른 아이들 파악에 바로 나선다. 이 봄 같은 아이의 질문에 난 즐거워서 항상 호탕하게 웃는다. 밖에 할아버지께 민폐가 될 텐데 이 큰 웃음소리는 평생 안 고쳐진다. 내가 내주는 숙제는 거의 8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세상에 그걸 다 해온다. 심지어 내가 채점하기 좋게 다 일괄로 펴놓기까지 한다. 그걸로도 모자라 CD까지 넣어준다. 기계치인 내가 CD 틀기를 틀리면 나무라지 않는다. 실수하면 막 야단치는 다른 어린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는 참 포근하다. 처음에 실수할 땐 긴장해서 화장실을 갔던 이 아이가 내가 실수로 컵을 안 가져가자 화장실 간다며 컵을 가져다 준 아이로 다가와 있다. 이 아이는 실수를 안아주는 마음이 넓은 그런 아이이다. 난 아이에게서 그런 넓은 마음을 늘 배우고 있다. 고마워, 작은 선생님. 주홍글 씨. 어제 다큐를 하루 종일 봤다. 그리고 느낀 게 있다. 진행하는 연예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었다. 그년이 10년 전쯤 말실수를 한 것 같았다. 그것 때문에 온갖 영화, 드라마에서 제외된 듯 보였고 무려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녀를 욕했다.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녀가 충분히 벌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들 하세요. 그녀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한 건지 자세히 찾아보질 않았지만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은 세월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10년간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욕한다면 그것도 여러 명이라면 당신은 어떡할 것인가? 주홍글 씨의 S자가 죄인인 시너에서 성인인 세인트로 바뀌기까지 아마 그 손가락질 당한 대상자는 끔찍한 시간들을 겪었을지 모른다. 사랑은 바위에 새기고 섭섭이는 물결에 새겨 보내자. 한 아이의 말이 생각이 난다. 난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고 나쁘게 해준 것만 기억에 나요. 나쁘게 한 것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내면이 어린아이일 것이다. 지나친 자신감. 내 삶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공감도 잘해주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했다. 뭐 좋은 게 생기면 나눴다.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겸손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됐다. 그 사람이 내 호감을 눈치챘는지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선물도 주고 친절하였다.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불편해졌고 대화가 끝날 무렵 그 사람이 또 만나자고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됐다. 그 사람은 솔직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자신의 실수를 말한다 했지만 실은 자기 자랑이 넘실댔다. 난 조금 당황되었다. 자기 입술로 자기를 저렇게까지 칭찬해도 되는지 아니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도 오랜 세월 글을 썼지만
나 자신이 문인들보다 잘 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한 적도 없다. 물론 제3자의 입을 통한 자기 칭찬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한 거였다. 웃으며 장난으로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 진지하게 자기 능력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9가지 이상의 장점이 많다. 그런데 한 가지의 단점, 그 부분이 난 참 어려웠던 것 같다. 나도 자신감 있고 솔직한 사람인데 내 자신감과 솔직함이 겸손을 통과했는지 항상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험담이라는 별식? 그 집 엄마 있잖아. 그랬대잖아. 정말 그랬대? 충격. 운동을 하거나 일하러 다니다가 이동 중 여자들의 대화가 들린다. 난 여자들의 치명적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헐뜯는 것이다. 커피숍을 가든 운동을 가느라 다니든 길을 걷든 두세 명의 여자들이 모여있음 분명 하나를 비방하고 있다. 남자들도 그럴 수 있다. 내 인생에서 관찰한 바로는 남자들은 공인들 얘기를 더 자주 한다. 스포츠 선수들, 정치인들. 물론 그들을 헐뜯는 건 비슷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경우는 아니다. 남자들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비방하는 것? 그건 정확히 세 사람을 죽인다. 자신, 듣는 사람, 얘기 대상자. 비방과 수군거림이 계속되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처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온라인상에서도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성토하는데 부족해서 여럿이 같이 성토한다. 이 정도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새치어로 살해하는 건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옳고 그르다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어른인데 언제까지 감정으로 살까? 용서해주고 봐주고 품어주고 할 생각은 왜 조금 더 같지 않을까? 내게 실수한 누군가처럼 우리도 남에게 실수할 수 있다.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말수가 적었다. 내가 비밀을 이 사람에게 많이 털어놨다. 입이 무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을까? 나 자신도 입이 가볍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뒷담도 많이 한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늘 암송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화내기를 더디하라. 올해보다 더 성장한 미래의 나와 만나고 싶다. 나는 좀 자랐다. 난 예전에 어떤 일을 미숙하게 마무리했다. 감정의 욱함에 행동의 운전대를 맡긴 것이다. 혼자 반성을 했다. 국가적 역사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경제만 이런 어떤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역사도 순환된다. 비슷한 일을 또 만났다. 또 욱이가 올라왔다. 하지만 전처럼 처리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했다. 솔직히는 못할 뻔했다. 힘들었다. 그래도 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쑥 자라는 걸 느꼈다. 그때의 반성이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친 내 인생의 역사에 작은 획을 그은 날이다. 좋은 마무리는 항상 밝은 시작을 선물로 가져온다고 믿는다. 가볍게 시작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무겁게 닫는 문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자신에게 좀 더 성실한 잣대로 남에겐 실수를 잊어주는 대인배의 마음이 필요하다. 반성은 진하고 두터울수록 좋다.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켜주고 떠벌리지 않는 법이다. 난 놀이터. 낮에 놀이터를 가본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놀이터. 왠지 안전하다는 느낌과 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가 그리 바쁘게 허둥지둥 바쁘게 살았을까? 나도 저들처럼 언젠가 노인이 된다. 지금도 머리에 흰서리가 얹고 있고 매달 염색하며 늙어가며 애써 감추려 했다. 그런데 늘 검정머리로 80을 사신 우리 엄마, 작년부터 백색 머리를 가지셨다. 이제 염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작년 사진보다 훨씬 노인이 되신 외모이지만 더욱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젊음이 자랑이라 하지만 왜 늙음이 부끄러움이어야 할까? 나는 이제 흰머리를 당당히 하고 다녀볼까? 젊은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한가한 놀이터에
앉아 깊은 생각을 해본다. 내 인생 잘 흘러왔나? 내 인생 잘 흘러가고 있나? CCTV로 내 하루를 전부 촬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잘못 보내는 시간 없나?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